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상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멜 표류기는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표유하여 14년여 동안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귀국 후 조선의 지리와 풍속, 정치와 교역 등 조선의 사정을 자세히 기록해 유럽에 알린 최초의 문헌으로 난선 제주도 난파기라고도 합니다. 조선 후기 1653년 효종 4년에 네덜란드의 무역선 스페르베르호가 심한 풍랑으로 난파되어 선원 64명 중 36명이 중상을 입은 채 제주도의 대정현 차기진 아래 대야수 연변에 상륙했습니다. 스페르베르호는 영어로 스페르호크호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선원들은 체포되어 13년 28일 동안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하멜 등 8명이 탈출하여 일본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무역선이 서기였던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록한 문헌입니다. 하멜은 억류 생활 동안 경험했던 조선의 실상을 비교적 객관적인 관찰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멜이 조선에서의 경험을 잘못된 인식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멜이 승선한 포겔 스트루이스호는 1653년 1월 10일에 네덜란드를 떠나 2월 1일 자바섬의 바다비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멜 등의 선원들은 자바에서 며칠간 머무른 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총독의 명령에 따라 스페르베르호로 대만의 안핑에 6월 14일 도착했습니다. 하멜 등은 대만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는 네덜란드인 네스르를 현지로 데려다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끝내고 다시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 7월 30일 나가사키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스페르베르호는 풍랑으로 8월 11일까지 대만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8월 15일에는 풍랑이 더욱 심해져서 선미의 관망대가 떨어져 나갔으며 탈출용의 작은 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 내부로 물이 스며들면서 선원들은 배에 실었던 물건과 돛대마저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선원 한 명이 멀리 육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조선의 제주도 남쪽 해안이었습니다. 선원들은 해안에 배를 정박시키려 했으나 풍랑이 더욱 거세지면서 파도가 선창으로 밀려들었고 스페르베르호는 난파되었습니다. 스페르베르호에 타고 있던 64명의 선원 중에서 28명은 익사하고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적한 것은 1653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생존자 36명은 이튿날인 8월 17일 제주 목사 이원진의 지시로 체포되어 서울로 호송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2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다가 1656년 3월에는 전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억류 생활을 하던 중 14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22명은 1663년에 여수와 남원, 순천 등지에 분산되어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억류 생활 과정에서
자벽에 종사하기도 하고 국어를 하는 등 힘든 삶을 이어갔습니다. 1628년 인조 6년에는 같은 동포인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벨테브레이는 17세기 초반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타고 항해하다 표류하여 제주도에 내려 박연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조선의 군인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멜은 여수의 전라 자수영에 배치되어 자벽에 종사하면서 폐 한 척을 구입해 먹을 것을 찾아 여수 부근의 섬들을 내왕하여 추수와 풍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하멜 일행은 1666년 현종 7년 9월 4일에 야음을 틈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존 선원 16명 중에서 하멜 등 8명만이 조선을 탈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 1668년 7월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여 귀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들이 나가사키에 도착한 것을 계기로 일본 바쿠후와 조선 정부 사이에 남아있는 네덜란드인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멜 일행의 탈출에 가담하지 않았던 나머지 8명은 2년 후 조선 정부의 인도적인 배려로 석방되어 네덜란드에 귀환했습니다. 하멜은 나가사키에 도착한 이후 그간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과 조선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이 이른바 하멜 피르기입니다. 하멜 피르기는 그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 동인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조선과 교역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 직접 교역하기 위해 1000톤급 코레아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 싶었던 일본 바쿠후의 반대로 조선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르기는 하멜이 13년 넘게 밀린 봉급을 동인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 아직 네덜란드에 돌아오기 전인 1668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피르기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세 곳의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는데 하멜의 보고서 원고가 어떤 경로로 출판사에 전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멜 피르기의 정보는 1920년 헤팅크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하멜 피르기는 제1부 난파와 피르에 관한 기술, 제2부 조선 왕국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부 조선 왕국기에는 조선의 지리와 풍토, 산물, 정치와 군사, 풍속, 종교와 교육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멜은 거의 14년여 동안 군역과 강금, 태영과 유형 및 구걸 등으로 갖은 풍상과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멜은 여러 지역으로 이송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을 해왔고 각 지방의 풍물과 풍속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멜은 조선에 대한 다양한 사정과 경험이 축적되어 피르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양에는 조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서양인 최초의 문헌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멜 피르기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번역하여 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4년에 이병도가 영역본과
부력분을 저번으로 번역해서 진단학보 1에서 3호에 전지했었습니다. 그 후에 하멜 피로기는 1조각에서 1954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1년에 이쿠타가 조선 유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96에는 하멜 등대가 있으며 이 등대는 부인 등대로 광양항과 여수항을 오가는 선박을 위해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멜 등대는 우리나라를 유럽에 최초로 소개했던 하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등대로 여수 구항에 위치한 여수해양공원 내 방파제 끝에 있으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방파제 입구에는 하멜을 기리며 관련 유물을 전시한 하멜 전시관과 하멜 동상이 있습니다. 1980년 10월 12일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우호 증진을 위해 각각 1만 달러씩을 출연해서 난파 상륙 지점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선방산 해안 언덕의 높이 4m, 너비 6.6m의 하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정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한 하멜 피로기가 조술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네덜란드의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록한 하멜 피로기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조선의 지리와 풍토, 산물, 정치와 군사, 풍속, 종교와 교육 및 교육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하멜 피로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의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